불안한 안보 공약 물음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제였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가지고 또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TV 토론 장면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김영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 TV 토론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런 김여정의 담화를 언제 했는지 반문하거나 그 작게 5015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국가기밀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논란이. 어쨌든 이 작게라는 그 작전 계획의 성격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해서 윤 후보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좀 준비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그 경쟁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당내 경쟁자 유승민 후보 측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작전 계획 5015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요. 이게 북한의 남친 전면전을 가정해서 이제 군사적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저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너무 그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당황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국군 통수권자 또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다소 어설픈 준비가 부족한 이런 상황들을 자꾸 연출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6월 29일 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또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인식 속에서 자꾸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토론이 세 차례 또 남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런 불안한 요소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타이밍이 저는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또 보면 그 지난 22일이었죠. 22일 날 윤석열 후보가 외교안보 11대 공약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미국 측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부탁하겠다. 유사시에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미 국무부에서 직접 좀 난센스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그게요. 그 부차관보의 성명이 엄청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해요. 내용이 지금 우리 이성대 기자님이 약간 봐주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그 부차관보의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이 발언을 한 한국에 있는 인사가 미국을 모른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정도예요, 이건. 이건 아주 기본이거든요. 미국이 전술핵을 반대한 거는 그걸 모르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제 아무리 국방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술핵을 만약에 이렇게 용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엄청나게 논쟁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술핵 얘기하면 이거 다
이게 파토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핵 전략이. 북한의 행태를 용인해 줄 수 있는 또 측면들도 있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복합적인 관계를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작게 이제 5015라는 게 원래 5027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면전을 대비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전면전만 일어날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대비하는 작전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방위가 아니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네요. 저는 국회의원 이제 재선이니까 뭐 이리저리 또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국방위를 하셔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아는 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를 것 같은 걸 좀 이렇게 그 얄밉게 질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뭐 작전 계획은 자세히 몰라도 뭐 된다고 보는데 또는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술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하거나 아니면 손발을 쓰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한다. 이건 인류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인류 역사는 손발을 쓰는 노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뭐 어떤 지적인 뭐 성취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모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류의 모든 성취물은 다 손발 쓰는 노동 위에서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 검사도 만약에 저분이 검사했다면 저는 저 재임용 탈락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무리가 있는 여기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이 안 나와서 이제 너무 이제 아니, 알고 캠프 보기 측이 일을 하고 나와도 들어야 저건 되고요. 문제가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국가 사회의 아주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이게 정치 영역이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인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베이스 속에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깊이 있는 고민이나 이게 준비 없이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 것만은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런 아주 것들을 심각한 엘리트주의. 자꾸 저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니까 안 그래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도 국방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국방위원장까지 했던 그렇죠. 예, 8년 동안에 국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지금 뭐 지난주였었죠. 그 이른바 베끼기 논란. 네네. 베낀 게 아니라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달라. 어제 또 그거 가지고도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공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빌려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고 쓰는 것이 어떤 정책 도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공약이나 연설문 같은 것을 도용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또 사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추출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명단만 쭉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한 거죠. 예. 심각해요. 하여간 저는 윤석열 후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대선판에 나와서 저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선판에 나오는 거는 정치 전체를 희화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폐해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떠나서 그 여야를 떠나서 저는 윤석열 후보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이게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뭐 여론의 지지 때문에 이런 욕심을 좀 부렸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좀 정리정돈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저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정치 전체가 욕을 먹게 돼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윤석열 캠프 측 인사가 없으니까 일단 뭐 내일이든 또 내일 모레든 또 계속 순서가 있으니 다시 한번 그쪽 입장을 좀 듣는 걸로. 장재현 의원은 거기 상황실장 한다면 뭐 하나 몰라 도대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가 반려가 됐습니다. 네네. 거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저하는 시간이 더 괜찮습니까? 박성태 앵커랑 하는 게 더 괜찮습니까? 당연히 이성대 앵커가 훨씬 낫죠. 그걸 알고 물어봤습니다. 빠르네. 예, 아무튼 두 분 오늘 월요일 날부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박 앵커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